네, 안녕하세요. 프로스키어 김창수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빙턴의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올렸고요. 이제 오늘은 올 시즌의 두 번째 강의인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시면서 가장 중요한, 정말 중요한 발목 관절의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관절은 사실 이제 스키어들이 스키를 탄다고 생각하면, 혹은 스키를 조작한다고 생각하면 주로 이 무릎의 움직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이제 무릎의 움직임을 사용해서 스키를 타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급으로 가서 좀 더 섬세하게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면 여기 손끝을 많이 생각을 해야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더 섬세하고 정확하게 스키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스키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인 발목 관절, 그리고 발바닥의 감각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체에서 발목이라고 하고 목이라고 들어간 관절은 3가지가 있습니다. 발목이 있고요, 두 번째 손목, 그리고 목이 있어요. 이렇게 목이라고 들어간 관절의 특징은 전후 좌우 360도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360도로 움직이는 만큼 그만큼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섬세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이 발목 관절은 사실은 스키어의 신체와 스키 장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를 얘기하면은 타이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아무리 뭐 엔진이 좋고 혹은 트랜스미션이 좋아도 이 설면을 접지하는 타이어의 그립이 안 좋으면은 오히려 자동차는 뭐 통제 불능이 된다든가 사고가 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상체의 뭐 외양경 자세를 잘 잡고 스키를 잘 밟아준다 그래도 발목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파워와 컨트롤이 스키에 정확하게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이 발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발목의 3가지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키가 이제 설면을 내려가게 되면은, 설면은 사실은 이제 평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면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서 스키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스키는 평면적인 2차원적인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스키는 3차원적인 운동을 합니다. 3차원적인 운동. 그래서 이 스키의 움직임은 마치 비행기가 날아갈 때 혹은 선박이 운행할 때처럼 3차원적으로 스키를 움직이셔야 되고 3차원적으로 움직여야지만 조금 더 최상급자의 샤프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나 선박이 가게 될 때 좌우로의 움직임이 있어요. 좌우로의 움직임, 이렇게 상하축에서 좌우로의 움직임을 요잉이라 그럽니다. 요잉. 스키로 얘기하면은 좌우로 움직이는 이제 피보팅의 비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후축을 기준으로 해서 선박이나 비행기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약간 옆으로 기우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이거를 롤링이라고 합니다. 롤링. 스키로 얘기하면은 마찬가지로 스키의 엣지가 세워지고 풀어지고 혹은 아웃 엣지가 쓰고 인 엣지가 쓰는 롤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3번째는 스키의 좌우축, 선박이나 비행기가 좌우축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피칭이라 그러죠. 피칭. 앞뒤로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키에서도 여기 부츠를 중심으로 해서 스키가 앞에가 내려갔다가 앞에가 들리면서 테일이 내려갔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 이런 피칭 조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작들을 여러분들이 뭐 각각을 별개로 사용하는 거 아니지만은 턴에 따라서 요 3가지를 이 발목의 움직임에 맞춰서 잘 믹스하셔야지만 조금 더 샤프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발목 조작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피보팅이 있어요. 피보팅이라 그러면은 스키를 좌우로 돌려주는 조작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제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같이 움직이면서 스키를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될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상하 운동과, 또 상하 운동을 하게 되면 약간의 전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피보팅을 할 때는 사실은 단독적으로 피보팅만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약간의 상하 운동과 전 운동이 동반이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피보팅을 함으로써 스키의 방향을 원하는 만큼 돌릴 수 있습니다. 사이드 컷보다 조금 더 깊은 턴을 더 그릴 수가 있겠죠. 좀 더 많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좀 더 회전각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피보팅은 스키의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이제 스키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이 많이 움직이는 이런 피보팅도 가능하고요. 혹은 또 이렇게 되면 이제 뒤꿈치를 많이 밀어주는 이제 피보팅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스키의 센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스키의 앞과 뒤가 동시에 돌아가는 것도 이제 피보팅.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대표적인 피보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피보팅. 이게 있고요. 그 다음 3번째는 스키의 약간 뒤꿈치 부분, 약간 테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탑이 많이 움직이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스키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을 밀어주는 피보팅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스노우 플라워가 있죠. 이렇게 A자 같은 경우는 이미 스키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테일이 양쪽으로 피보팅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스템에서 패럴렐 스탠스에서 A자로 넓혀주면서 스노우 플라워 스탠스로 가면서 뒤를 넓혀주는 것도 일종의 피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뒤꿈치를 밖으로 밀어주는 피보팅을 사용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보팅은 부츠의 센터 정도, 스키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스키의 앞과 뒤를 돌려주는 이제 조작,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피보팅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스키의 부츠의 앞꿈치 쪽을 안으로 돌려주고 뒤꿈치 쪽을 밖으로 밀어주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발도 이렇게 디벼주게 되는데요. 그런 피보팅이 가장 대표적인 피보팅이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뭐 테일을 중심으로 해서 탑을 많이 돌려주는, 이제 처음 마지막에는 하중이 약간의 전후 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중에 전달되는 위치가 여기 부츠 뒤꿈치 앞 정도,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있는 부분 정도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간의 테일 엣지가 많이 사용되면서 탑의 움직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테일 쪽을 기준으로 해서 탑이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피보팅, 혹은 만약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스키에 우리가 킥턴을 하실 때 스키의 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키를 돌려주게 되면 이거는 테일을 중심으로 한 탑의 극단적인 피보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피보팅들이 있는데, 이런 피보팅을 하실 때는 이제 스키를 벗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피보팅은 이제 뒤를 밀어주는 피보팅. 그래서 약간 발목 전체, 발 뒤꿈치를 밖으로 밀어내면서 하는 피보팅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피보팅, 탑과 테일을 동시에 돌려주는 피보팅은 부츠의 센터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앞꿈치를 안으로 돌려주는 피보팅. 예, 이런 피보팅을 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턴 마지막에 뒤꿈치를 축으로 해서 앞을 많이 돌려주는 이런 피보팅. 이런 피보팅도 여러분들이 발목을 비틀어 주면서 다양하게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피보팅 하는 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스키를 피보팅 했던 걸 다시 풀어주는, 릴리스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회전을 할 때는 회전 방향으로 피보팅해서 스키를 돌려주지만은 다음 턴을 연결할 때는 상체가 외양을 본 상태에서 스키가 다시 발 밑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피보팅 됐던, 트위스트가 됐던 발이 다시 릴리스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피보팅을 연습하실 때는 피보팅 하는, 턴 하는 방향으로의 어떤 그런 이제 약간 내선 방향, 이제 바깥 발은 이제 내선이죠. 안쪽으로 비틀어 주는 거고, 뭐 안쪽 발은 이제 외선이 되겠지만은, 이렇게 자기 회전하는 방향으로 피보팅 하는 연습도 중요하지만, 다시 이걸 피보팅 했던 걸 다시 풀어주는 느낌, 다시 릴리스를 해주는 느낌도 연습도 많이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턴에서 턴으로 연결할 때 조금 더 깔끔한 턴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발목에 피보팅을 연습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낙엽턴입니다. 낙엽턴이라는 게 뭐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고 제가 그냥 지은 말인데, 스노우보드의 낙엽, 펜듈럼처럼 이렇게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적으로 스키를 돌려서 피보팅을 만들었다가 다시 반대로 풀어서 다시 반대쪽 피보팅 풀고 트위스트하고 릴리스 해주는 걸 반복하는 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목을 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풀어주는 것까지 연습이 되는 그런 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출발하셔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발목을 안으로 꺾어서 발목도 꺾었지만 무릎과 고관절을 꺾어서 에지를 세웠다 풀어주는 이제 롤링 조작이 있어요. 롤링 조작은 특히 이제 카빙에서 중요한데, 이렇게 발목을 꺾을 때 느낌 자체는 약간 이 발에서 새끼 발가락 쪽을 들어서 이렇게 좀 더 꺾어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인엣지가 사용되는 거죠. 또 반대로 만약에 아웃엣지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엄지 발가락 쪽을 들어주면서 롤링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약간 스키가 엣지가 쓰면서 무릎도 같이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이 넘어가면서 같이 이제 엣지가 쓰거나 또 혹은 엣지가 풀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롤링 조작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카빙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롤링 조작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고요. 이제 아무래도 롤링 조작이 가면서 하중이 들어가서 스키가 둥글게 리버스 캠버로 이렇게 봤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스키가 이렇게 휘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휘어져야 되기 때문에 롤링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센터 포지션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너무 뒤로 가거나 너무 앞으로 가게 되면은 스키의 스위스팟인 부츠와 스키의 센터에 하중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센터 포지션을 잡아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무게 중심점, 센터 오브 매스, 그리고 지지점, 베이스 오브 서포트가 어느 정도 비슷한 위치에 있게 만들어서 롤링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셔야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인 롤링이 됩니다. 그래서 롤링을 하실 때는 물론 약간 전후 운동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가장 순수하게 잘 쉬는 거는 센터에서 밟아줄 때 가장 잘 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뭐 전후 운동을 많이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줄여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롤링을 할 때는 이제 양 발에서 이렇게 있을 때 발이 바깥발은 새끼 발가락 쪽을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다음에 안쪽 발은 엄지 발가락 쪽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바닥에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모지구, 후지구, 뒤꿈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발 같은 경우 이제 모지구에서 뒤꿈치로 이어지는 하중 라인에다가 하중이 간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을 이제 새끼 발가락 쪽을 들면서 모지구에서 뒤꿈치 라인을 하중을 준다는 느낌인 거고, 안쪽 발 같은 경우는 후지구에서 새끼 발가락 쪽에서 뒤꿈치로 이어지는 라인에다가 하중을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목이 롤 됐다가 반대로 풀어주고 다시 롤 됐다가 풀어주고 그런 조작을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음번 연습은 이제 발목에 꺾임, 롤링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엣지를 세워서 연습하는 이제 카빙 이제 웨일턴을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이제 카빙 웨일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습하는 연습입니다. 카빙에 입문할 때 많이 연습하는 연습인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턴하실 때 센터 포지션을 의식하셔가지고 엣지를 세워서 약간 외력을 느끼면서, 자기가 물론 이제 약간 하중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은 외력을 느끼면서 조금 더 하중에 버티는 그런 느낌으로 카빙 레일턴을 하시면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상황이 지금 사람도 많고 좀 위험해가지고 100% 이제 약간 생으로 카빙 레일턴 하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스키딩을 섞어서 적절하게 이제 카빙 레일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작은 상급자가 이제 가장 필요한 조작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제 피칭입니다. 피칭이라 그러면 이제 스키의 전후 운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후 운동을. 그래서 스키가 단순히 회전을 할 때 뭐 카빙처럼 이렇게 센터를 누르는 부분도 있지만은 대부분 경우에서는 약간의 상하 운동에 따라서 전후 운동이 동반돼서 정경, 중경, 후경이 조금씩 적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에 맞춰서 스키를 이 발목을 조금 더 뒤로 당겼다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다시 턴하면서 약간 앞으로 나오게 되는 약간의 적절한 전후 운동. 근데 전후 운동의 범위가 너무 크면 안 돼요. 만약에 모지구나 소지구 라인에서 뒤꿈치 앞쪽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그 라인을 너무 많이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너무 밸런스가 깨지면서 역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아주 델리케이트한 미묘한 전후 운동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당겼다가 업 동작, 약간의 회전의 전반부에서는 스키를 약간 뒤로 당겨서 스키를 몸 밑에 가둬두는 풋 컨테인먼트라고 그러죠. 목을 해서 자기의 약간 이 발을 몸 밑에 보관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다시 또 턴할 때는 발 앞꿈치 쪽을 들어서 스키가 조금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이제 전후 운동을 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마치 이거는 우리가 칼로서 뭐 떡 같은 걸 자를 때 그냥 단순하게 뭘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잘 잘라집니다. 마찬가지로 뭘 뜨거나 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은 훨씬 더 잘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후 운동을 잘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키의 사이드 컷보다 조금 더 작은 회전 방향의 턴도 훨씬 더 샤프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전중후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조금 더 스키를 둥근 턴을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좀 더 둥근 턴도 만들기 쉽고, 회전 전반부에 스키가 빨리 설면을 파고들고요. 회전 후반부에 테일 엣지가 잘 사용되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잘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전후 운동을 사용하실 때는 이제
약간의 회전 전반부에 정경을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정경을 만들어 줄 때는 여기 여러분들의 근육에 이 뒤쪽 근육, 여기 보면 비복근이 있죠. 그리고 햄스트링을 이용해서 스키를 뒤로 당겨주는 거예요. 당겨주고 다시 다운할 때, 압력을 가할 때는 조금 더 발목 전체를 앞쪽에 이 정강이 근육을 써가지고, 정강이 근육, 정경골근을 써서 약간 발목을 위로 전체를 제껴주는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약간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전후 운동을 할 때 발목의 움직임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발을 업하면서 뒤로 당길 때 까치발을 많이 만들라, 발목이 밑으로 처지게 만들라는 분들도 사실 계신데, 이건 이제 보면은 노멀 스키 때 테크닉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노멀 스키 때, 컨벤셔널 스키, 일자 스키 때는 지금처럼 엣지를 많이 세워서 스키를 옆으로 많이 눕혀서 하는 기술이 아니라 엣지를 별로 안 세운 상태에서 약간 점프턴 느낌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점프턴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점프가 잘 되려면은 발목을 펴서 스키에 강제적인 어떤 리바운드를 만들어내는 동작을 썼어요. 다운할 때 좀 더 턱을 많이 눌러주고, 이런 동작을 쓸 때는 회전 전반부에 약간 까치발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어떤 튀어오르는 힘, 왜냐면 회전 스키 자체가 사이드 컷이었기 때문에, 리바운드가 없기 때문에 본인의 힘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럴 때는 까치발을 그 시절에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키가 카빙 스키이기 때문에 카빙 스키에서 가장 중요한 테크니컬 포인트는 엣지를 어떻게 태우고 눕혀주고 풀어주느냐의 부분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회전 전반부에 까치발이 많이 되면은 신체 구조상, 발목의 구조상 전반부에 탑 쪽에 하중이 가기 상당히 어려워지고, 매력이 많이 발생할 때 까치발로 서 있게 되면은 이 매력에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까치발을 만든다는 느낌보다는 발목 전체를 약간 뒤로 당겨서 약간 정강이 각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준다는 느낌으로 발을 뒤로 당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갈 때도 너무 사실은 앞으로 많이 보내서 이 발이 또 이렇게 발목이 밑으로 쳐지면 안 되고요. 살짝, 그렇죠. 살짝 와서 약간의 브레이크,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부분, 발로 봤을 때는 발바닥, 뒤꿈치 앞쪽 정도까지만 하중이 간다고 생각해서 약간 미묘하게 전후 운동을 사용하셔야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밸런스가 안 깨지면서도 과하지 않는 전후 운동을, 발목의 전후 운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습은 여러분들의 이제 발목을 앞뒤로 움직여주는, 약간 상하로 움직여주는 이제 피칭의 연습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연습이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스키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몸을 많이 쓰지 마시고, 몸을 많이 쓰게 되면 오히려 발목의 움직임이 좀 둔해지는 게 있으니까 몸을 어느 정도 약간 살짝 움직이면서 스키가 전후로 움직이게. 일단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 오히려 밸런스가 깨지니까 적절하게 모지구부터 뒤꿈치 앞쪽까지 움직인다는 느낌을 가지시고, 이 느낌이 좀 되시면은 내려가면서 사활강 하면서 몇 번 움직이고, 반대쪽 돌아서 또 사활강 하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사활강 하시면서 네, 그럼 지금까지 했었던 발목의 피보팅을 이용해서 스키를 좌우로 돌려주는 스키딩 턴, 그리고 발목의 피칭, 앞뒤 운동, 전후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스키를 앞부터 전중 후를 이용해서 약간 샤프하게 돌려주는 스키딩 앤 카빙 턴, 그리고 마지막에 발목의 롤링을, 엣지를 세워줬다 풀어주는 조작을 이용해서 조금 더 스키에 날을 많이 세우는 카빙 턴으로 세 단계로 나눠서 같이 한번 스키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발목의 조작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했던 이제 그런 연습들이 혹은 조작들이 어떤 뭐 단독으로 하나만 과도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뭐 피봇이라든가 롤링이라든가 피칭이 적절하게 섞여서 턴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비율을 맞추신다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턴하는 상급의 턴에 조금 더 쉽게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습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좋은 레슨 내용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